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움 그 자체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명언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예능 라디오 20대를 구하라 스무고백. 한 일은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니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은근히 어딨노 불근불근.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오늘은 할로윈 코스튬이네요. 투명 인간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라마군은 좀 이따 오고요.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졌어. 할로윈 됐어. 라마군 결석입니다. 결석인데 요로 결석이에요. 야, 성경지명이 있네 작가가. 네. 글 따라간 거 아니야? 안 오고 말이야. 그러게요. 아니 말하고 있네 지금. 얼마? 자, 뱀파이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인썸. The Phantom of the Opera is dead. 인썸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이잖아요, 그건. 그거는 도찐 개찐이니까. 미셸링 타이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셸링 타이어, 뭐 고스트바스터즈, 홍보대사. 크림 인형 네. 이런 식으로 너무 기네요. 정크입니다. 사족이 잘 살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망이네요. 우리 식전 영화에서 그랬거든요. 네. 사족이 길면 안 된다. 이건 사족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동물이니까 4개죠. 4개의 족발 4족. 네, 그래요. 자, 할로윈 코스튬을 생활화하고 있는 악마 같은 남자 고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 봤나요? 에나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에나벨. 거기 나오는 악마와 흡사해요. 그림자 귀신인가요? 비슷한데. 아 그래요.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지. 흡사해요. 네. 어떻게 알지 저걸? 색깔이 꼬맣잖아. 자, 그러면 스무고백 도와주시는 곳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애 코미디언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요.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꽃향기를 닮은 컨셉 캔들 타타루카스 네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해시태그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세상의 뉴스는 잠시 내려놓고 덜 무서운 괴담 몇 가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오늘 인썸이 굉장히 공포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걸로. 지금 얼굴이 하얘졌죠. 그냥 도시전설 같은 거. 괴담. 근데 이런 게 은근하게 더 무서워. 생각난다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러디 메리입니다. 영미권의 메리 워스, 메리 워싱턴, 메리 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에는 거울 속 메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 인 미러. 자정에 거울을 대고 메리를 몇 번 부르면 피의 메리가 나타나 거울 속 세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괴담이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유행한 분신사바와 같은 형태로 피의 메리 의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 혹은 귀신을 보고 싶은 이들이 행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 12시 화장실 거울 앞에 손을 오므리고 피의 메리를 20번 틀리지 않고 이야기하면 초록색 연기와 함께 거울에는 서서히 얼굴에 수많은 상처가 난 끔찍한 모습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 메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은 영혼을 빼앗긴 채 죽거나 반시체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하며 쉽게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듣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썸 지금 한번 외쳐볼래요? 20번? 싫은데요. 앞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싫어요. 아니, 시간이 안 됐어. 아직 시간이 자정 12시. 자정 12시인데 그렇구나. 악덕임 식혜는 이런 거 알았으면 해봤을 것 같아. 왜냐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내가 진짜 대머리가 되나 안 되나. 근데 네.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직접 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 귀신이 들릴까봐. 아, 진짜 들릴까봐. 좀 분신사바는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난 안 해봤어. 아 진짜요? 응. 분신사바 다 의뢰 한번 해보자. 저도 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뒤처리가 까다롭더라고요. 땅에 묻고 태워서 땅에 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럼 저주에 걸린다고 해서 수업 시간 도중에 화장실 간다고 뻥 치고 뒷산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라이터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 태워서 묻었어요 전. 근데 저주에 걸려버렸네. 걸렸어? 아홉수에 걸렸네. 근데 네네. 요거 돌리면 진짜 가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던 그 여자애가 힘을 줬어? 유난히 힘이 나한테 연심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기막히게 움직이긴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누가 을에 힘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중력이죠, 움직이는 걸 중력. 수도 있고 일종의 강령술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또 빙의술. 그 혼자는 술래잡기라고 그 음. 유명한 게 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인형한테 이제 네. 쌀을 넣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칼 같은 걸로 찌른 다음에 네네. 이제 물 위에 띄어놔요. 네네. 뭐 물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숫대나 이런 데 아. 띄워놓고 처음에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인형한테 이름을 붙여서 그 인형을 찾고 네. 뭐 누구누구 찾았다 이런 다음에 다시 그 인형을 놓고 자기가 이제 입에 소금물이나 술을 네. 머금고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숨어서 이제 기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 겪고 나중에 인형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이 인형을 찾는 중간에 술이나 그 소금물을 뱉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인형이 화장실에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꼭 그 인형을 찾아서 그 입에 있던 소금물이나 술을 그 인형한테 뱉으면서 이겼다를 3번 외쳐야 끝나는 뭐 그런 게임인데 당황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 무조건 TV를 켜놓으라고 해요. 아. 네, 근데 그 TV가 뭐 갑자기 채널이 바뀐다던가 절전 모드로 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상대적으로 입에 뭘 물고 있다 보니까 네.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이 힘들다 보니까 그 무서운 상황에서 호흡이 힘드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의미 부여를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 한 새벽 3시 4시가 되는데 잠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때 네이트 판에 그 후기가 이거 한 후기가 이 후기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때 사람이 죽었다는 둥 뭐 약속 시간 전에 그걸 했는데 뭐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안 왔다는 둥 뭐 이게- 가출했다는 둥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죠. 그리고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일본 이 채널 그쵸. 쓰레인데 이제 이걸 했다고 해놓고 음. 막 이제 얘가 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뭐 글을 쓰다가 네. 맨 마지막에 별일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딱 글을 쓰고 끝났는데 그 글 쓴 사람이 실종됐다. 그렇죠. 그 얘기가 제일 유명하죠. 오. 그래가지고 뭐 부산에서도 있었다는 둥 대전에도 있었다는 둥 그렇게 나왔거든요. 한참 유행했어요. 오 예. 그래서 영화도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그 있잖아요 파라노말 액티비티 나와. 아 너무 싫어. 거기에 위자보드? 위저보드. 네. 이게 정신사방 제일 가까운 형. 네. 맞아. 이게 판이 있고 뭐 숫자도 써 있고 뭐 알파벳도 써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바늘 구멍 같은 네. 게 있는데 바늘 구멍으로 이렇게 글자를 보는 난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냐면 왼쪽 모서리만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위자보드도 네. 거의 뭐 똑같은 식인데 이거는 그렇죠.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닌가? 주만지 같은 거 아니야? 주만지.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지. 뭔가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나 이런 게 네. 매우 위험한 주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전문가랑 상의하고 그쵸. 하셔야죠. 시도를 쉽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당들도 네. 심지어 그 전문인이라고 하는 무당들도 이런 귀신을 안 한다잖아요. 네, 쉽게 부르지 않아요. 음. 그 실제로 일본 프로그램이었나 우리나라 프로그램이었나 이거를 했었는데 네네.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또 다른 거는 저는 이제 강령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미신 네네네. 이런 건데 저는 효과를 요즘 보고 있는 게 그 네. 자기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면 오전 10시를 외치면서 세게 비계를 때리면서 자면은 그 10시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그래서 잘 때마다 10시 하면서 비계를 때리고 잤는데 이게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진짜 레알. 나 오늘 그래서 11시 반에 일어났어. 저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야? 은행에 대출이잖아. 돈을 안 갚으면 10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받고 잠이 확 깹니다. 그리고 네. 이 분신사바랑 위자보드랑 이게 주의할 점이 있대요. 네. 네. 15분을 넘기지 말래요. 15분. 장기화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강제 종료하지 말래요. 그 귀신의 의사를 물어보래요. 꺼도 돼요. 네.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한데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면 안 된대요. 미래를 물어보면 그 주위 사람이 다친대요. 이건 뭐 미신이긴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한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간 이런 위험한 짓은 근데 이런 행태라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뭐야? 화장실에서 이 칼 물고 칼 물고 거울 그래, 보면 그래. 남편 보인다고. 어. 그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닮은 사람을 찾고 결국 자신이라.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네네. 아까 전에 그 인형에 쌀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쌀이 수박무채? 원래는 네. 정범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양기, 양기. 그 태양을 받아서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양기를 상징해서 원래는 귀신하고 정반대 물질이래요. 아. 그래서 원래 곡식을 뭔가 그런 제사에 쓰려면 보리를 쓰는 게 맞다고 하고요. 네네. 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쌀이 그 정액을 뜻한대요. 아, 정액. 예, 생명, 잉태시키는.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뿌리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함부로 뿌리면은 어. 안 돼. 괜히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어. 안 돼, 안 돼. 자,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포켓몬 괴담입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빵빵빵빵빵빵빵빵.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즐겨 하시는 포켓몬스터.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마냥 귀여운 포켓몬스터의 괴담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피카츄. 정말 수많은 괴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포켓몬 게임 5세대인 블랙, 화이트라는 게임의 전체 지도를 돌려보면 이게 마치 태화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나오는 유원지 근처 풀숲에 출연하는 포켓몬이 있는데 모습이 자궁에 보호되고 있는 태화와 같이 생겼으며 이 포켓몬의 최종 진화형의 이름은 난소를 뜻하는 일어인 란소우와 호문클루스를 섞은 란클루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란클루스의 진화 전 포켓몬이 나오는 곳에서는 다른 쓰레기를 상징하는 더스트나라는 포켓몬이 같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태아와 쓰레기, 즉 낙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켓몬은 정통적으로 두 개의 버전에 각각 다른 포켓몬이 출연하게 되어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 란클루스가 나오지 않는 버전에서는 같은 장소에 부잣집 여성과 닮은 고디모아젤이라는 포켓몬이 나옴으로써 여성과 태아 그리고 쓰레기라는 조합이 완성돼서 낙태 상징의 의혹이 더 가증시키고 있죠. 이 외에도 포켓몬스터 게임 안에서는 대대로 공포스러운 장소나 귀신 캐릭터들이 나오는 장소들이 존재하며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이나 일부 포켓몬의 자체 설정이 괴담 못지않게 되게 무서운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 외에도 닌텐도 게임에는 성인 유머나 이런 괴담이 많아 마니아 사이에서는 일명 검은 닌텐도라고 불리는 게 많은데 유난히 포켓몬은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될 때마다 이런 괴담이 불거져 나와서 이런 검은 닌텐도 이야기를 더 키우고 있죠. 아니, 놀랐죠. 이거 그냥 설정 아닌가요? 근데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쵸. 괴담처럼 나오는 거구나. 실제로 제가 그 사진들 첨부된 걸 봤는데 진짜 비슷해. 진짜 비슷하고 이거 한번 보고 싶네. 동그란 같은 게 조맥질에 또 안에 그 안에 포켓몬이 또 씨앗처럼 팔을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하늘로 뻗고 있는데 이게 여성의 그 난소 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진짜? 정말로. 그걸 거기서 따온 거 아니냐는 의혹이 연상을 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막. 근데 얘기 못 하겠다 그건. 그쵸. 내가 그랬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작진? 근데 이제 포켓몬 자체에서도 좀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런 되게, 거 많아요. 네, 호러스러운 설정이 되게 많아. 그 인형 포켓몬이 있는데 그 포켓몬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가 버린 인형이라는 설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형이 자기를 버린 그 주인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설정도 있고 뭐 팬텀 같은 경우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팬텀 같은 경우에는 픽시 있어요. 맞죠. 픽시라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이게 달마지산에 있는 그 요정 포켓몬이거든요. 삐삐 진화형의 픽시. 근데 사실 픽시랑 팬텀이랑은 서로 그림자와 본체 사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죠. 생긴 게 비슷하고 비슷해. 몸무게가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요. 그리고 픽시는 달마지산에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달마지산이 어둡잖아요. 그 팬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그래서 어두운 아예 그림자가 항상 젖어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설정도 있고요. 서로 도플갱어기 때문에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하여튼 뭐 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진화 루트에서 갈려졌던 나왔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 도플갱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팬텀의 일본 이름이 겐가예요. 도플갱어의 갱어에서 나온 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뭐요? 그 캥거루 모양의 포켓몬이 있습니다. 1세대에 칸가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근데 그 우리가 탕구리 알죠? 탕구리. 네. 제가 또 이건 처음 들어요. 예, 탕구리랑 칸가랑 그 일단은 설정상으로는 개별 유닛인데 네.
그 탕구리는 항상 그 머리에 두개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칸가의 주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탕구리인데 엄미가 죽고 그걸 슬픔을 못 이겨서 가면 그거 두개골을 쓰고 다닌다. 이런 설정도 있습니다. 저 설정은 네, 비공식적인 처음 거. 들은 건데 왜냐면은 탕구리라는 포켓몬이 진화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엄미가 머리가 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여튼 뭐 이런 괴담도 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슬픔을 잃지 그 못해서. 탕구리라는 애가 뼈 따고. 손에 뼈 따고 들고 네, 뼈 따고 맞아요, 쏘는 맞아요. 애 거죠? 그게 원래 자기네 종족이라는 건데 캥거라는 건 처음 들었고요. 네, 뭐 그런 근데 뭐 미담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 괴담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은 또 유명한 게 이제 숲의 양옥집이라는 아, 게 있어요. 있죠. 그런 던전이 숲의 있습니다. 양옥집이 있는데 그 양옥집에 가면은 진짜로 귀신이 나와요. 네. 캐릭터가 귀신이에요. 내가 뭐 딴 방에 뭘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 뭐 캐릭터가 있어요. 슉 지나가요. 내가 그래서 그 방에 가면 그게 없어요. 음. 그리고 사라진 자리에 아이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장소와 똑같은 그 한자랑이라는 남자의 이제 집이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 집에 피가 묻은 석상이 있고 그리고 한쪽 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방부터는 주인님이 출입하시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열리는 방이 있는데 이게 그 전 집에서 이 한자랑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그 딸과 그리고 집사를 죽인 후 그 다음에 글로 도망가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식의 루머도 있고요. 이런 또 귀신 관련 제가 포켓몬 얼마 전에 XY 하다 깜짝 놀란 게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갑자기 멈추더니 포켓몬 내에서 있던 일입니다. 아 깜짝이야. 난 열리더니 너는 아니야 라는 게 뜨면서 화면이 느려지면서 뭐가 하나 쓱 지나가요. 근데 포켓몬은 대대로 이런 오싹한 연출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략이 실제로 제대로 밝혀진 적도 없고요. 다들. 그렇죠. 공포물이구만. 네, 그걸 은근히 되게 깜짝깜짝 의도적으로 놀래요. 만드는 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1세대 포켓몬 게임 제일 할 처음 때 나온 거. 보라타운이라고 귀신 나오는 네, 데가 있어요. 라디오 탑이던데요. 거기 딱 들어가면 그건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부분 애들이 기억을 못해. 우리 때 애들이 기억 못하는 이유가 에뮬로 하니까 애들이 소리를 끄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실제 소리를 켜고 하면 순간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리가 버그난 것처럼 깨져서 들려요 막. 이런 소리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왜 이래? 이런데 막 근데 귀신 플레이도-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막 애가 미치는 거야 막. 어. 그런 식으로 공포 나 이제 지금 어떻게 호러 딘디가 스팟을 하나하나 다 아니 아까는 별로 안 오싹해야더니 포켓몬스터 보고서는 오싹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되게 많고요. 이제 인썸은 해보셨을 텐데 최근 포켓몬 게임에는 포켓몬을 이렇게 만지면 예.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교감을 하는. 그게- 아, 네 봤어요. 네. 그때 인썸이 하는 네. 거. 그게 제가- 이제 닌텐독스라는 게임에서부터 나온 그런 어떻게 닌텐도만의 시스템이 있는 건데 닌텐독스에서는 그 강아지의 항문을 만지면 친밀도가 올라갑니다. 친밀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포켓몬스터 게임에서는 인간형 그 몇몇 있어요. 몬스터는- 포켓몬에 그 부분을 만지려면 만지려면은 기분 좋아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만지게 하는 몬스터도 있어요. 손으로 싹 가리는 몬스터가 있어요. 별게 다 있네 진짜 그쵸. 게임에. 디테일하죠. 그런 식의 성인 유머를 되게 많이 넣어요 닌텐도. 되게 옛날 만화 볼 때는 진짜 허접하게 봤는데 이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게임이 오히려 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직접 체험을 하잖아요. 게임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돼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이 더 무서운 게 많고 호러 게임들이 참 잘 나가요 요즘. 제가 이거 네 목소리 울지 마요. 포켓몬스터를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본 건 딱 150까지. 일만이. 예. 그때 딱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좀 찾다가 그때가 더 무서워요. 예, 네. 하나 루머를 찾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예.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경청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포켓몬스터가 인지도가 올라간 사건이 있었는데 네. 네.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왜 유명해졌냐? 큰일. 예. 자 원래 포켓몬스터는 150마리 포켓몬스터를 이제 모으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151번째 새로운 포켓몬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근데 제작자들도 진상 파악을 못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자체 조사를 해보더니 이제 프로그래머 중에서 모리모토 시게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미 포켓몬을 하나 추가를 해놔요. 이제 그 포켓몬이 이름이 뮤. 네. 그때 뮤츠의 역습 뭐 극장판 나왔잖아요. 네. 예.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등장하지 않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등장을 했는데 이때 알려진 뮤 획득 방법 중 갈색시티의 트럭은 유명한 루머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온다고. 직접 시도해봤어요. 네. 아 왜냐면 그때 우리 공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인데 코로코로 코믹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잡지 구독자들에게 구독자들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네. 뮤 어떻게 잡냐고. 뮤는 어떻게 생겼냐고. 왜냐면 네. 거기가 지금도 음. 그 포켓몬스터의 사전 정보나 이런 걸 거기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잡지사의 부편집장이 생각을 했죠. 네. 아, 이 사람 이름이 구보 마사카즈라는 사람이래요. 네네. 이 사람이 엽서를 보내준 사람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네. 뮤를 선물해주겠다는 이벤트를 개최를 합니다. 아. 그때 이제 응모한 사람이 7만 8천여 명. 7만 8천. 그때부터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그 포켓몬 시리즈의 아예 그 일반화가 돼서 전통이 그렇죠. 됐죠. 네, 그 극장판을 보면 포켓몬을 배포 보니까. 포켓몬스터라고 따로 이제 그 NPC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포하는 특별한 포켓몬스터가 나오기 시작했죠. 따로. 이런 의외성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컨텐츠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 의도하지 않은 어. 포켓몬스터가 또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쯤에 그 집단 아이들 쇼크한 적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 나 봤어. 네, 그게 포켓몬스터를 보고 97년인가 98년인가 예. 그럴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예, 집단 쇼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일단 원인은 일단 이렇게 밝혀졌는데 화면이 너무 번쩍번쩍거려서 예. 애들이 그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쇼크다. 그게 아니, 100만 볼트였나요? 뭐 아니, 색깔이 그게- 막 빨간색, 아니요. 파란색 막 아, 이렇게 그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 이게 그 거기에 등장하는 뱀 아보크라는 포켓몬이 포켓몬인데 있어요. 그 포켓몬이 쓰는 기술과 그리고 이제 그때 폴리곤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네네. 그 폴리곤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전자세계에 사는 전자 포켓몬인데 주인공들이 그 전자세계에 가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자세계 가는 상황에서 그 폴리곤의 색깔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인데 교차적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그 색을 애들이 견디지 못하고 해서 쇼크를 일으킨 그러니까. 건데 그 사건 때문에 포켓몬이 4개월 동안 방영이 중지가 됐었고요. 아, 그리고 편집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 나중에. 이후에 애니메이션에 응. 폴리곤이라는 캐릭터 나오지 못했어요. 아. 그 이후에. 그리고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포켓몬스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인 지진이라는 기술이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아요. 아, 뭐 흔들려가지고. 아니, 일본에서 지진이라는 것은 재해이기 아. 때문에 네.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지진을 그렇게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쉽게 만화로 쉽게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는 거죠. 네. 작품 외의 부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포켓몬을 점점 크게 입소문타게 만들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좀 슬픈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 네. 일본에서는 그 바다 해저에 이제 침몰한 그 배에 이제 주인공들이 가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아, 일본에서 맞아요. 방영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네. 근데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안 해준 거를.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감정적인 적국인데 음. 거기서도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혹시 다른 게임에서는 뭐 들어본 루머가 있어요? 무서운 게임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특히 그 화이트 예전에 앨범. 저는 화이트데이죠. 아 화이트데이 참 화이트데이. 거기서 노래가 미궁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 미궁이라는 거기 배경음을 계속 들으면 뭐 거기에 보면 뭐 이상한 사람 죽는 저주의 말이 있다든지 아. 소리바다에 한참 많이 떠다녔죠. 그 환풍구 들어갔다 못했어요. 왜 실제 아니, 게임 캐릭터 태세공 너처럼 못 들어가서 아니, 아니라 모니터가 밝기가 안 달아져가지고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재밌네요. 오싹하고 재밌네요. 그렇죠. 자, 그럼 재미없어. 다음 해시태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스프링 힐드 잭. 요거는 인썸이 네. 주시겠습니다. 스프링필드 아니에요? 네. 영국에 실존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주로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며 목격자들은 대부분 스프링 힐드 잭이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큰 헬멧을 쓰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츠의 뒤꿈치에 스프링이 달려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첫 희생자인 스티븐스라는 여성은 1837년 자신의 앞에 나타난 남자가 키스를 퍼붓고 옷을 찢어 그의 손톱으로 메리의 살을 어루만졌는데 이때 그의 피부는 매우 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8년 2월 20일 10대 소녀인 제인 알섭을 스프링힐드 잭이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스프링힐드 잭을 직접 본 제인은 그는 망토를 두르고 있었으며 입에선 파랗고 하얀 불길을 내뿜었고 그의 눈은 시뻘건색으로 악마와 같이 불타는 듯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런던 타임즈의 표지로 장식되기도 했었죠. 그 후 당시 영국의 각종 기록 속에도 스프링힐드 잭이 등장하는데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런던에서는 그를 잡을 특공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프링힐드 잭은 1817년까지 영국 각지에서 출몰하였다가 한동안 행적을 감췄고 이후 최근까지도 목격담이 전해지고는 있으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프링힐드 잭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괴상한 외모 때문에 귀신 혹은 외계인이라고 부르며 일각에서는 그를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인 워터포트 후작 헨리 베res퍼드가 스프링힐드 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당시 워터포드 후작은 야만적이고 난폭한 장난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작의 사망 이후에도 스프링힐드 잭의 활약상이 있었기에 그가 스프링힐드 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현상을 집단 히스테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서프라이즈를 통해 한번 소개가 되었는데 방송에서는 마치 비밀 요원처럼 묘사되고 있었으나 실제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존- 실존 인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문헌과 기록이 신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빨간 마스크랑 비슷한 괴담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런던 자체에서 그 특별 반을 전담할 설치할 정도로 그게 실제로 그 런던 영국 내에서는 엄청난 화제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엔. 아니 근데 범죄를 키스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성폭행이죠. 변태죠. 성폭행.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1837년? 근데 이런 의지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지금도 계승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있죠. 누가 그런 걸 유사한 모방 범죄를 계속 시도한다던가 그런 걸로 명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후작이 만약에 진짜였다고 한다면 그의 가문이 대대로 그걸 이어받고 스프링힐드 잭이다. 아유. 아이고. 저는 좀 근데 뭐 이런 스프링힐드 잭. 인물들이 뭔가 그때 당시에 네. 사회상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반영하는 게 아닐까요? 그쵸. 사회상의 그런 게 있겠죠. 모습을 많이 반영하겠죠. 최근에 목격담도 몇 개 봤는데 네. 너무 황당해서 어떤 영국에서 이게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아. 텍사스에서 발견이 되는데 뭐 행운의 편지야? 텍사스에서 갑자기 네. UFO랑 같이 사라지는 기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완전 개뻥이가 뻥네. 불안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당시 요때는 확실히 이 스프링힐드 잭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그 부녀자들에게 좀 성범죄를. 위험성을 줬던 뭐 그런 인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러니까 남아 뭐 있다고 실제 했겠죠. 신문에도 나오고 경찰이 특수 전담반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죠. 저는 이게 묘사가 되게 무서운 게 뭐 당시에 그 벽이 어떤 건물이 뭐 20m 안팎이었다고 하지만 그 건물들 사이를 뛰어넘어 다니고 뭐 이랬다니까 어떻게 보면 야마카시 아니야, 야마카시. 이런 게 좀 네. 궤도루팡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전되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소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좀 신기한 그러니까 것 같아. 솔직히 조금 야하지 않아요? 야간가? 네, 그렇죠. 그게 범죄자 이게 얘가 뭘 대단한 거 한번 훔쳤다거나 어. 뭐 아니면 그 영국 여왕을 한번 건드렸다던가 이러면은 뭔가 더 대박.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던 건데 그런 건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죽였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 네, 별로 없고 그냥 지금 키스만 보면은 하고 도망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성폭행이 주로 바바리맨인 거지. 예, 바바리맨 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신출귀모라는 건물 타고 다니는 야마카시 하는 바바리맨. 예. 그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겠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도시에 괴담. 믿기지 않는 괴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여러분 뭐 저는 진짜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빨간 마스크가 왜 그랬던 거지? 그 여잔데 실현을 당했나 웃지 않아서 실현을 당해서 뭔지겠지만 그 입이 항상 찢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나서 빨간 마스크를 보면은 똑같이 입이 찢어진다 우리가.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예쁘냐고 물어본다. 아 맞아. 그래서 나 예뻐? 초등학교 나 때 어. 초등학교 때 맞아. 가다가 어린애들한테 뭐 그걸 물어보는 여자가 네, 있다고. 그 자기 예쁘다고 이쁘냐고. 하면은 그럼 예쁘니까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 게고 안 아니라고 예뻐. 하면은 죽여버린다고 하고 예. 쫓아다닌다고. 그 아예 대답을 하지 말고 근데 도망가라고 해요. 실제 피해자가 사실 없잖아요. 거의 없는 그치. 거죠. 근데 그 또래들 사이에서는
옆 동네 누가 당했다더라. 아. 그래서 학교를 안 아니 나온다더라. 우리도 그랬었어. 저도 초등학교 네. 2, 3학년 때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그때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빨리 그 소문이 터져가지고. 지금 나는 인천에 살았고 여러분들은 좀 충북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안산 살았지. 안산 살았어요. 왜 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근처네 동네. 아 근처구나. 니나 내나. 그리고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많은데 그 네. 무서운 얘기 외에도 도시괴담이 정말 많아요. 그 아 그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그 갈고리 살인마 이야기 이런 게 되게 유명해요. 어허. 그러니까 막 연인끼리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키스를 막 하고 있다가 뉴스에 갈고리 살인마라는 사람이 정신병원 탈출했다. 조심해라. 그래서 여자가 아 오빠 여기 있기 좀 그래. 우리 딴 데로 옮기자 해서 차를 막 옮기고서 딱 집에서 문을 딱 열었는데 차에 갈고리가 딱 박혀 있었다던가. 아니면 그럼 뭐 히치하이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있는 괴담인데 네. 이게 미국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택시로 많이 발전했는데 택시나 버스 뭐 이런 거 사람을 태웠는데 어디까지 가주세요 했는데 갔는데 사람이 없어지는 거. 그 미국에는 히치하이커로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차를 세워서 태워줬는데 주유비 가다가 낭비네. 딱 없어지고 기름값 낭비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미국에 이제 또 유명한 도시괴담이 지하에 악어가 산다. 그거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때려 그리고 죽일 수 있겠네. 아니 근데 지하에 악어가 못 산대요. 햇빛을 봐야 되는. 그래서 근데 미국 히어로물에 악어를 기반으로 한 적 빌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리자드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전설 중에 하나가 이제 낙양성의 복수라는 게 있죠. 네? 뭐요? 유명한데 야, 맞아. 뭐가 유명해? 아니, 한때 겁내 유명했어요. 이게 이제 그 미치겠네 얘. 지금 약간 실시거리면서 얘기하지 마요. 그 신해철 씨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어. 이게 너무 화제가 돼서 실제로 비디오방에는 낙양성의 복수가 없습니다라는 표진말이 붙을 정도로 그래요? 네, 한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대만에서 만들어진 무협 영화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이제 낙양성의 그 성주가 네. 간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소림사를 가서 복수를 해서 막 연말을 하죠. 엄청난 10년 넘게 막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막 왜 무술 듯이 보고 있어요. 트레이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무술 고수가 돼서 이제 다시 낙양성에 돌아오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되게 비장하게 웁니다. 막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제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막 울면서 비장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잠입을 위해서 애가 거지 분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뭐 거지하고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돌에 머리를 맞고 죽어요?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그 공포 얘기라고?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뭐가 공포야? 아니 공포가 아니라 이게 이 비디오가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 없다로 아. 도시괴담이 엄청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정체를 본 사람은 뭘 해주겠다는 사람이 막 나타날 정도로 막 그 비디오를 수소문했는데 결국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거 같네요. 예전에 데니안의 키스터 라디오인가? 네. 거기서 모 연예인이 모 연예인을 어떻게 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들은 사람 반반이잖아요. 지금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 맞아. 없다. 나 그거 되게 궁금해. 다시 듣기 또한 삭제했고. 없어 그거. 내가 몇 번 찾아봤는데. 그건 되게 유명한 거죠. 이런 식의 뭔가 진짜 있냐 없냐의 존재 그거.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인터넷에 막 낙양성의 복수 치면은 그 낙양성 비디오가 진짜 실존한지 없는지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실제 겪은 게 또 있는데 갑자기 막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가 송도국민학교예요. 네네. 저 그때는 송도국민학교. 그죠. 국민학교 시대니까요. 우리. 그때 그 얘기가 있었던 게 거기가 무덤을 뭐 깎고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학교마다 다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축제 때 사용할 요량으로 피에로 인형이 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인형이. 피에로 무섭죠. 근데 그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저희 반이 한번 놀랐습니다. 네. 이게 수업을 듣던 도중에 피에로 인형이 떨어진 거야. 우리 그 문 거기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떨어지다가 그래서 우리는 막 또 놀랬지. 근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데 그때 엄청 놀랐죠. 엄청 놀랐어요. 피에로 관련된 괴담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제가 피에로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때도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괴담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되게 슬픈 역사와 관련돼 있는 괴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운을 되게 멋있게 띄우네요. 아니라 이게 그 피에로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네. 그 12.12 널 곧 찾아가겠다. 12.12 널 곧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음. 결말이 생각나서 이야기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공포를 얘기하는 게 12.12가 그 옛날 12.12 사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괴담화해서 아이들에게 좀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퍼뜨린 얘기가 아닌가. 12.12. 나 그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음. 나 그거 되게 어릴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 사태랑 연관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12.12. 무서워. 네. 소름 돋는다. 그러네요. 소름 돋는다. 싫다. 이런 스킵을 하지 말자니까. 왜 매년 하는 거야? 올해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마지막 해시태그네요. 네. 마지막 해시태그는 제프 더 킬러. 자, 이 제프 더 킬러는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합니다. 자, 이야기 서두에는 신문에 한 범죄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에서 범인은 소년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검거되었지만 소년은 당시 범인이 했던 말이나 모습을 똑똑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문의 주인공인 제프라는 소년과 그의 가족은 그 사건 이후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마을에서 3명의 소년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제프가 이성을 잃고 칼을 쓰는 바람에 오히려 시비를 건 아이들 대신 형인 리우가 제프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소년원에 갔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제프는 죄책감에 혼자 틀어박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에서 파티가 열렸고 어머니는 강제로 제프를 파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3명을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죠. 한참을 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제프는 이번에도 이성을 잃고 보드카가 들은 술병으로 한 소년의 머리를 내리친 후 수건거리로 나머지 2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맞았던 소년이 술에 젖은 제프에게 라이터를 던져 그는 극심한 화상을 당했습니다. 제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전모가 밝혀져 형인 리우는 소년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제프가 병원에서 붕대를 풀던 날 그의 입술은 검붉은색으로 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깬 엄마는 화장실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제프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뺨에 미소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꺼풀도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미쳐버린 것으로 판단한 엄마는 아버지를 깨우러 갔지만 결국 부모님은 제프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어 제프는 자신의 형제인 리우 역시 죽이려 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깬 리우는 제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제프가 말했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 무서우셨나요? 즉 이야기 서두에 살인마 뉴스가 나오고 그 살인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아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찢는 것은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괴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대사 고투슬립을 구글에 검색하면 공포짜리 수없이 나온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그 본 이미지나 이런 게 상당히 이게 미래에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럼요. 그 어릴 때 인간의 환경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죠. 그런 속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아, 그리고 볼썽잎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죠. 이게 뭐 풀 버전을 보게 되면 이 제프가 자신의 이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그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뭔가 희열을 점점 느끼는 듯한 그런 묘사가 나오다가 애가 이제 얼굴이 홀라당 타버리면서 아예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거의 뭐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후천성 사이코패스. 근데 이게 내면에 그 악이 좀 존재했었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Go to Sleep이라고 하는 게 원래 풀 버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살인마를 보게 되는데 그 살인마가 그 제프에게 했던 말이에요. 잠이나 잠이나 자라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이런 거 안 알려줬으면 검색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혹시나 검색 안 하게 되나요? 노린 거 아닌가요? 아유 설마. 네. 야 우리 거 검색이나 하라고 해라. 스무고백 검색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괴담을 제가 또 하나 가져왔는데 준비하네요. 이거는 뭐 비슷한 거가 많은데 네네. 미국에서 굉장히 이것도 유행하고 있는 거래요. 아 미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린 소녀가 그녀의 강아지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다. 아하. 라디오에서 연쇄살인범이 탈주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모든 창문과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녀의 강아지로 하여금 그녀의 침대 밑에 자게 하였다. 그런데 그녀는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물 떨어지는 소리는 그녀를 짜증나게 만들었고 그녀는 수도꼭지가 잠겨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스탠드를 키려 했으나 스탠드가 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형광등을 켜지 못했으며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숨었지만 강아지가 침대 밑에 그녀가 손을 내려놓자 그녀의 손을 핥아서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 깨서 깰 때마다 무거운 숨소리가 들리면서 온순하게 그녀의 손을 핥는 곳에 손을 내려놓았다. 결국 그녀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일어나고 그녀는 물을 마시러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샤워실 벽에 꼬마 아가씨 사람도 손을 핥을 수 있어 라는 피로 쓴 글씨와 함께 샤워기로 목이 졸린 강아지가 있었고 피는 검게 굳었으며 욕조에서 뚝뚝 떨어졌다. 나도 핥을 수 있어. 전혀- 최근에 네. 어떤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연인이랑 이제 헤어짐을 통보하는 남자가 그 전 여자친구 그의 애완동물을 죽였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아 맞아요 국내 맞아요. 사건이에요. 네. 딴 얘기지만 좀 갑자기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서 그것도 소개해드립니다. 있어요. 그 네. 층간 소음 때문에 네네. 아 그래. 따지던 남자가 그 애완동물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아 미친 것 같아. 고층에서. 아 싫다.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위에서 뭐 뛰거나 그래도 조심해야 돼. 못 올라가겠어. 아. 이거 다 죽을까봐 진짜.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저는 참 제가 사는 곳에 갈 때마다 뭔가 참 두려움을 느껴요. 이 아파트 구조가 미음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너네 집 너무 무서워. 그 미음자로 돼 있는 게. 뭔데? 아니, 그러니까 미음자로 돼 있으니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들? 예. 네. 약간 복도가 그 건너편 복도가 보여요. 이렇게 가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음. 좀 넓게 뚫려 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알겠다. 홍콩 구룡성의 느낌. 네. 그렇잖아요. 빈민가 느낌? 그 귀신들 나오는 그 공포 영화 보면은 네. 그 계단 이렇게 막 아 알아요. 그런 알아요. 거 예. 느낌. 이렇게 위에서 싹 내려다보고 그럼 밑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근데 하늘 보이고. 거기가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스키가 차가지고 이게 뭔가 해요. 부둥둥하고 축축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 느낌이 비 올 때 갔는데 막 그 무서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그쪽을 걸어가면 네. 꼭 그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씩 다른 층이나 이런데 이렇게 복도를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집 뒤가 산이다 보니까 네. 밤에는 그 산이 다 시커머니까. 그래 네. 맞아. 제가 밤에는 잘 때 진짜 베란다 쪽으로는 빛이 안 들어와요. 네네. 오죽하면은 저번에 그 슈퍼문 떴을 때 네. 달빛으로 방안이 밝아질 정도겠습니까? 어. 그 정도로 빛이 안 들어오는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농담했잖아요. 어떤 거요? 그 밖에서 그 화재 경보기 울릴 예, 때 예. 나가는데 뭐 옆집에 일부러 막 여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상당히 무서운 무서워요. 구조예요, 동네가. 네. 성격 장애 같은 거.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복수심, 뭐 수심이랑 일단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그치. 살인마의 그런 충격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미래의 그 많은 영향을 어른들을 끼치죠.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연 없는 범죄가 거의 없다는 것처럼 네네. 정말 뭔가에 인해서 이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더 무서운 건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운 거는 그런 사연이 없이 그냥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묻지마 살인 같이 뭐 13일의 금요일 해가지고 그냥 네네네네. 막 죽이러 다니는 사람 네.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좀 소재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는 곳들이 따박따박 붙어 있어서 그렇죠. 임금 밀집도가 그렇죠. 높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건데 미국은 이제 집집
집들마다 이제 거리가 거리가 상당하죠. 있어. 떨어져 있고 그 집에서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 가는데 차가 없으면 이동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런 한번 고립성이 또 마을, 강하네요. 소문이 한번 딱 돌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좀 그 얼마 전에 제가 조디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네네. 그 조디악 처음에 보면은 그 어떤 커플이 자동차를 가운데 세우고 있는데 차가 쭉 멀리서 와요. 네네. 그냥 쭉 봐요. 그다가 그냥 차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다가 차가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냥 총으로 맞아서 죽었는데. 빵야. 근데 그렇게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은 안 무섭나? 미국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나?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시골길도 되게 무서운 게. 엄청 무서워요. 무섭죠.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불빛밖에 없으면 진짜 무서워요. 가로등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깜깜해.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이 싫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는 거기 어떻게 사시나 이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러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외국 같은 경우도 총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11시 10시 되면 다들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막 새벽까지 마시는 문화가 한국밖에 없대잖아. 그렇죠. 무서운 것 같아. 다들 무섭죠. 막 술집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마셔도 12시 때 문 다 닫고 철저하게 이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하는 곳과 사는 곳까지 거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사는 데가 또 이제 워낙 사람이 많이 사는 게 아니다 보니 뒤에 산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저는 그래서 괴담 같은 거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트럭 운전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들은 주에서 주를 옮겨 다닐 때 그 황량한 그 사막 거리가 그렇죠. 서울 부산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 몇 개 뛰어가는 거리니까. 거기 이렇게 가면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다들 강단 있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문신 있는 형님들이. 아니 그리고 술 드시고 운전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막 영화 같은데 보면 네. 위스키 짱이- 마시면서. 그러니까 마약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무서워. 근데 이런 도시괴담 중에 네.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 것도 몇 개 있대요. 오호. 그러니까 뭐 예전에 미국 정부가 사람을 잡아다가 마약을 투여해서 그 생체 실험을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오마.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대 때 네. LSD라는 마약을 주입해서 사람 성격을 막 알아보는 생체 실험을 했고 그게 밝혀져서 클린턴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때 그게 있었어요. 그게 빌 실제 클린턴인가요? 예,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치 그 우리나라 클린턴 아니었나? 아닌가? 예전에 잘라줘요. 말했던 그 뭐예요? 그 소격동 사건 이런 것처럼 네. 사람 이렇게 막 밤에 정부에서. 잡아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아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었어요. 한 1년 안 된 사건인데 네네. 네. 그 남녀 커플이 모텔로 들어갔어요. 네네. 모텔로 들어갔는데 여자만 나온 거예요. 이 다뤘던 것 같네요. 네. 다뤘나?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거 가죽 뺏겨가지고. 네네. 네. 쓰고 나온 거.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도시괴담이지. 이게 도시 괴담이 아니라 실제잖아. 실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어요. 이번 주에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그리고 근데 내가 더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서로 할 일들 했겠죠. 서로 할 일도 하고 이제 잠자리를 가졌겠죠. 사랑해 쪼쪼쪼. 아니면은 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행객도 있을 거고. 근데 그쵸. 그 옆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미치죠. 그쵸 무섭죠. 그 뭐예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그 같은 룸메이트가 죽어서 이제 실려 나가는데 네. 그 마치 아무 일 남의 일인 것처럼 사람들 군중 속에 섞여서 이렇게. 그 여성분이죠. 근데 그 여성분이 사실 벌미용이고. 용의자 최고 용의자였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찾다 보니까 그 도시괴담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미국에는 누가 자살을 하면 학생들이 자살을 하면 그 이제 룸메이트는 A뿔을 받는다 이런 소리가 있대요. 헐. 그러니까 그 자살을 한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에게 조금 학교를 그러니까 퇴학 안 하고 조금 다닐 수 있게 위안 보호 차원에서 뭐 A뿔을 준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서 막 혹시나 이제 뭐 그 자살을 가장한 살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해서 막 룸메이트를 가장 범인으로 보는 뭐 이런 식의
뭐 괴담이 돌았다고 해요. 근데 실적으로 뭐 에이프를 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확실하게 진짜 뭐 살인이라면 그만큼 좀 케어를 많이 해주려는 편이고 이런 소문이 있어서였는지 그 심슨의 한 에피소드를 보면 이제 리사 심슨이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바트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에이프를 줄 테니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네. 참 결국엔 심슨 얘기로. 인터넷은 참 좋은 곳이야. 매기. 이건 정말 분위기가 쳐져서 하는 건데 네. 성대모사 또 개발한 게 네. 뭐 있어요? 추성훈 씨. 갑자기 괴담 나오다가. 추성훈 씨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했죠. 사랑. 저번에 하셨어요. 아 했어요? 저 있어요. 뭐요? 저 분위기 좀 전환하고자. 네. 네. 타블로 씨. 타블로 씨요? 타블로 씨. 해보세요. 하루에 돌고래 사줄까? 이성균이랑 다른 게 성규 씨랑 뭐야? 다르지 않은데. 하루에 돌고래 사줄까? 이성균 씨 그거지. 뭐였더라? 혼자 오셨나봐요. 혼자 오셨나봐요. 이거지. 이성균 씨는 이거죠. 야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이게 타블로 씨 좀 더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돌고래 사줄까? 뭐 어쨌든 넘어가죠. 네. 네, 어쨌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그러게요. 분위기 전환이 더 안 됐어요. 어쨌든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 네. 이런 도시괴담이 돌 만큼 무서운 세상. 조심조심. 네네. 파헤쳐 나갑시다. 뭐 조심조심. 네 살이나 파헤쳐 나가라 좀. 네 살이나 좀 어떻게. 자 그러면은 다음 라마군의 발견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투명 인간이 돼서 네. 안 왔어요. 없어요. 인비저블맨.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뭐. 자 그래서 정크의 발견하기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조사가 안 된. 네, 참고로 이것은 NIK 미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할로윈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할로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100% 퍼온 거라는 걸. 정크의 퍼오기, 네. 빰빰빰 가져오기. 가져오기, 긁어오기. 긁어오기.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밝힌 그대로 할로윈 특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무서운 괴담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만족하셨는지요? 네, 저는 무서운 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특집의 기반이 할로윈. 이 할로윈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요. 라마군의 발견하기지만 라마군은 없고요. 우리 정크의 퍼가요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할로윈이 무엇인지, 세계인들은 할로윈을 어떻게 즐기는지 저희 제작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뭐 대본에 되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긴 내용이라서 네. 축약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네. 어쨌든 뭐 할로윈에서 네. 할로우는 할로우. 앵글로색슨어로 네. 세인트 성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성인. 네네. 그리고 성인식 같은 건가? 그래요. 그 성인 홀망소리나요. 대축일 전야제를 뜻하는 All Hallows Eve가 줄여서 할로윈이 되었다고 해요. 뭐라고요? 성인 뭐요? 성인 대축일 전야제 어. All Hallows Eve. All House Eve.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브 대신 All Hallows Eve 이걸 줄여서 할로윈.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성인 대축제일. 맞네. 성인 성인 성인들과 성인식.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 카톨릭의 주요 축일. 뭐 이런 식의 뭐 뜻이라고 해요. 이것도 기독교 쪽 종교 쪽이구나. 그렇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어떤 죽음에 관련된 행사는 다 종교가 관련돼 있죠. 사실.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뭐 첫 밤에 저승의 문이 열려서 이승으로 조상들은 온갖 이상한 것들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켈트족이 이제 여름과 겨울만 나눴다고 해요. 1년을. 네. 겨울이 시작할 때 네.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게 이제 할로윈의 유래라 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호박 있잖아요. 그 네, 잭 오렌턴. 잭 오렌턴. 요게 이제 원래는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거부당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유래를 했고요. 원래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대요. 그래서 동양이랑도 좀 동양 사상이랑도 좀 연관되는 게 뭐냐면 할로윈 보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넋을 기리는 행사라고 해요. 근데 연옥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아직 가지 못한 사람들, 못한 영혼들, 지천에 떠도는 예, 그 영혼들을 이렇게
넋을 기리고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행사를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무 대신에 호박이 잘 자라서 네, 호박으로 쓰게 쓴다고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문화가 이제 점점 축제로 발전된 게 네. 이제 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북미에서는 좀 이렇게 뭐 가볍게 놀고 예, 이런 문화로 파티. 전파가 돼서 지금 멕시코에서는 이제 할로윈은 10월 31일인데 네. 멕시코에서는 11월 1일 날 할로윈하고 비슷한 취지인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노는 뭐 날이 있대요. 오호. 그런 날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날 문이 열리긴 하나 보다. 뭐 그쵸. 항문 때가 말고요. 뭐 시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입춘 이런 거 얘기하는 예, 것처럼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추워지기 전에 뭐 좀 강인하게 살아남자는 의미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간 사람들은 간 사람대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스프레를 하고 네. 이제 트릭 올 트리트를 외치는데 네. 이제 뭐 장난 당하기 싫으면 과자를 주세요.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은 칠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가정집에 주로 방문하고 가게에서는 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네, 상업용.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민자들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희 레이 사운드도 호박 그 그러게요. 캔디 박스를 몇 개 사놔왔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건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은 그 하는 집이라는 표시를 해놓은데요. 네, 따로 아, 이렇게. 진짜? 예. 근데 그게 궁금했어. 자고 있는데 자꾸 막 문 두들기고. 그러니까 뭐 앞에 그 제고런텐을 나가지고 할로윈을 기념하는 날이다. 곳이다. 그러면 거기 그러고 찾아가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팀버튼의 배트맨 2인가요? 보면은 그 알프레도 집사가 할로윈 때문에 애들한테 문 열어줬다가 배트맨 케이블까지 다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요? 네.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네. 어른들이 다닐 때는 이제 또 이런 걸 강도로 진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로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포 중에 일부는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태원 가면 난리 나죠 할로윈 때. 요즘은 이제 진짜로 그냥 파티. 코스프레하는 카니발 같은 축제로. 느낌으로. 카니발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카니발리즘 시기 풍습에서 네. 유래된 어쨌든 다 이렇게 종교적인 게 다 이제 지금은 축제로 많이 네. 넘어온 그런 느낌이 왜냐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3일장 지내잖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하루장 지낸대요. 슬픔을 오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뭐 슬픔을 이기려는 노력. 많은 그 할로윈은 호러 영화의 소재죠. 네. 영화가 되게 많대요. 할로윈 나이트 오브 데몬즈, 트릭 오어 트릿, 펌프킨 카버, 진저 스냅, 메이, 너무 많네. 네. 하나도 못 봤네. 하나도 안 봐. 정서가 다르니까. 겁내 많어. 뭐 스크린 같은 데서 나왔던 거죠. 네, 막 스크린 그런 것도 뭐 할로윈 날에 뭐 사건이 이루어진다든지. 할로윈 하면 아까 전에 심슨 얘기를 했는데 심슨이 진짜 할로윈 때는 제일 유명해요. 왜냐면 매 시즌마다 할로윈에는 특별 에피소드라고 해가지고 그 통째로 이제 괴기스러운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기기괴게. 네, 그 최근에는 또 오프닝 심슨 시리즈 오프닝이 되게 유명한데 그 오프닝을 그렇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했었죠. 네,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은 오마주를 공포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를 넣은 뭐 그런 오프닝도 만들기도 하고요. 보면은 뭐 진짜 오컬트적인거나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집어넣어서 그 매니아들한테는 할로윈 특집은 꼭 내가 다른 건 안 봐도 그거는 보겠다. 챙겨봐라. 그럼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이번 시즌에도 하겠죠. 하겠죠. 재밌겠네. 네. 그래서 저는 투니버스 볼 때 할로윈 특집을 하면은 꼭 본 것도 또 봐요.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뭐 견자단의 정몽은 본 거 또 봅니다. 난 인디펜던스 데이. 다들 감성이 어디서 오는지 좀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주로 오는 곳이 다 있군요. 네. 필링 영감 받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찾는 곳은 항상 있어야죠. 뭐 어차피 제가 본 거는 이 정도까지인데 네. 라마가 했어도 이게 크게 달라지지 네.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오히려 이게 또 깔끔하고 또 청취자분들 집중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라마구는 뭐 투명인간이니까요. 오늘 컨셉은. 근데 이 할로윈이라는 거를 네. 한국에서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안 우리나라 옛날부터 비슷한 거 했잖아요. 뭐요? 오줌 싸면 소금 받아. 그런 그렇지. 뭐 쥐불놀이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사실 이제 와서 이제 보수적으로 쇄국 정착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대신에 시민 의식이 좀 심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태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할로윈 파티 축제 때 가면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할로윈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그게 그런 날이구나. 의미를 부여해서 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코스튬 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야한 옷 입고 막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꼰대 마인드가 클럽 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꼰대 마인드 맞고요. 아니 클럽에서 하는 게 무슨 할로윈데이 그럼 어디서 하냐? 아니 그쵸 너네 집에서 할래? 뭔가를 하고 차라리 클럽에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런가? 하고 집은 집대로 편하게 쉬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아니 그래서 이런 거 좋더라고요. 아빠 어떤 어디가에서 네.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야광 귀신인가? 네네네네. 야광기인가?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훔쳐간다는 귀신이 있어요. 한국의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귀신인데 프로스펙터 네네네. 훔쳐가고. 나이키 조던 프로스펙스, 스페셜. 그러니까 이게 단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날에 그 신발을 훔쳐가니까는 그 어린 아이들이 신발을 뭐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날 잠을 자면 안 되고 불엄을 깨물어 먹어야 된다. 불엄 먹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눈썹이 샌다, 하얗게 샌다. 뭐 그런 거 아니 간지나겠다. 한국에도 이런 게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놓고 지나는 그러니까 미신들이 많죠. 이런 것들도 뭐 신발 업계에서는 마케팅으로 쓸 수도 아니, 있는 컨셉으로. 거고 뭐 재밌는 뭔가 기리는 날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국에서 온 그런 것만 챙겨서. 그런 것만 챙긴 그것도 클럽 문화나 이런 거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거 좋네요. 우리나라 그 단어. 음. 그때 또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네요. 뭐야? 이 신발의 주인 신데렐라랑 섞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런 이벤트도 있을 건데 해서 굳이 왜 거의 신발 맞으면 데려가는 거지 그 여자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우리가 못 지킨다는 생각이 많아요 저는. 그럼 우리 그것도 해도 되겠다. 뭐요? 그 중고 핸드폰 굳이 처리해야 되면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플래시 키고서 그거 쥐불놀이 하는 거지. 그렇지. 쥐불놀이도 굉장히 저 어렸을 때 2번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나가지고 그 깡통 막 그 송곳으로 뚫어갖고 막 그런 축제들을 많이 요즘은 했었는데. 불은 위험하니까 그걸 네, 못하게 하잖아요. 요요 같은 거에 라이트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도. 그래서 지불놀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머리가 저렇게.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쥐불놀이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너 없는 게 뭐야? 아니 하다가 진짜 그 한번 그 시골이니까 연두부 멘탈이야. 연두부 멘탈. 트라우마래다. 이 불이 몇 번 날 뻔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꿈에 네. 이게 오줌 쌌어? 삽시간으로 불이 번져서 제가 그 야. 하천으로 숨어든 막 그런. 그 되게 좋은 꿈이야. 그거 좋은 꿈이었어요? 어. 근데 그 어렸을 때 꿨던 꿈이니까 어렸을 때 운이 다 끝난 거였죠. 다 쌌구나. 생긴 건 복 많게 생겨가지고. 뭐 어쨌든간 뭐 이런 축제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할로윈데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그런 살 이렇게 많은 거 그런 날 그래.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윷놀이하고 그래요. 콜라보레이션으로 유시 나올 건지에다가 배팅 걸고. 백도 걸고 백도 걸어야지. 딱 공식 룰에 백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걸요? 백도는 왠지 후일에 개발된 그런 게 아닐까. 좀 편법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왜냐면 이미 이름 자체에서 백- 의심이 갔잖아. 어. 백도 왜 이런 얘기가 났을까요? 도박 뭐 이런 얘기. 왜냐면은 라마군이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이 쌍놈 새끼. 자, 있으나 없으나 늘 욕 먹는 라마군이네요. 그러게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노래 네. 듣고 노래는 서태지의 크리스마로. 틀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간 노래 듣고 고백같이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가던 그 카페를 지나쳐갔어. 네가 아닌 여자와 걸어갔어. 너도 나는 다른 남자와 나와 걷던 이 길을 걸어가겠지. 힘들던 나와의 지난 기억을 잊어달라 말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내 욕심인 걸. 내겐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걸. 안 되는 거 알아. 되돌릴 수 없는 것. 널 부르고
Don't forget my love 너무 쉽게 내 맘이 떠나 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멀리 떠난 내 마음속 스리스는 아쉬움이 남아 꿈속에 잠겨 너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우리 함께 행복했던 한편의 멜로 영화 주인공같이 행복했던 Memories you and I 영원하자던 너와 나의 약속 I'm sorry my man Forget me 힘들던 나와의 지난 기억을 잊어달라 말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내 욕심인 걸 내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걸 안 되는 거 알아 되돌릴 수 없는 것 널 부르고 불러봐도 소용없어 내게 계속 날 떠난 후로 다른 누굴 만나도 너만을 원해 너의 이름 세 글자 내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아 눈물이 흘러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도 내 욕심인 걸 내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걸 고백 그 아찔함. 핑크빛 썸과 연애, 붉은빛 19금 사연 등 여러분의 아찔한 고민을 들려주세요. 고백 그 아찔함! 30대 초반 모태솔로입니다. 아깝다. 최근 한 여자와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저보다 3살 많은 연상녀로 과거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둘이 술을 마시고 3번 정도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이분은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사귀고 회사도 먼저 퇴사하여 소식도 모른 채 가끔 게임 카톡이나 보내는 사이였죠. 받겠죠 주로 자기가. 그런데 얼마 전 결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 축하한다고 보내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니 좀 봐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갈 수도 없으니 원격 제어를 통해서 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조만간 밥이나 먹자고 연락이 왔네요. 근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결혼도 한 여자가 그냥 남자도 아니고 자기랑 잠자리도 같이 한 남자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장 도덕적으로는 안 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죠? 저는 찰진데. 아니 뭘 어째 그냥 만나는 거지. 아니 봐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갈 마음이 없으면 안 가 씨박 하고 끝냈을 문제인데 사연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도 되느냐 저희한테 의견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답정너. 네. 아니 하지만 저는 된다. 아니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말려. 예전에 그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건가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가면 네. 안 되지 사실은. 여러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여자가 결혼을 얼마 전에 했고 신혼인데 신혼인 상태에서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있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그렇지.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이런 사연이 온 거야. 이거는 100% 이거는 별일 없어. 띠 걸렸어. 여성분은 그냥 호의였는데 이 남자에게는 지금 그렇지. 머릿속에 리쌍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널 잊었지만 내 몸은 널 잊은 적이 없다.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TV를 껐어. 안타깝네요 정말. 아니 왜 이걸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30대 초반 모태솔로잖아요. 아니, 일단은 그렇지. 자기가 먹고 버려진 걸 인지를 못하겠어. 나쁜 말로 먹고 버려진 거잖아요. 먹혔죠.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저는 되게 옛날부터 헷갈렸던 게 네네. 여성분들이 이제 아. 호의가 있고 이게 정말로 좋아해서 하는 호의가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두 개가 존재하고 사회적인 소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싫어서 안 보는 사이가 있고 음. 내가 떨려가지고 안 보는 사이가 네. 있단 말이죠. 이런 네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저는 어렸을 땐 분명히 다들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 20대 초반까지는 뭐 나한테 호의를 베푸면 착각을 하는 거죠. 많이 했죠. 요게 그 정말 많이 케이스지 했죠. 않을까. 우리가 20대 때 겪었던 그 케이스지 않을까. 근데 참 사회란 걸 겪어보면서 제가 여자라는 생물에 가끔 무서움을 느낄 때가 뭐냐면 네. 정말 많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친하듯이 웃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렇죠.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았는데 그렇죠. 딱 뒷자리에서 이제 그분이 한 분이 사라지자 아 저 삐리리 하면서 나 쟤 정말 싫어라면서 이제 그 디스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아 정말 여자는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가면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생물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그거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었는데 네네네. 그 선배 하면서 그 달려오는 후배들 있잖아요. 그죠. 밥 사주세요. 그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속에서는 예시 꼬맹이 새끼. 아니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저는 이제 후배 애들이 밥 사달라고 하니까 이제 후배들 사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밥 사주죠.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나는 별 관심 없는데 라고 지갑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잘 사귀는 거야. 그럼 나한테 밥을 왜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느끼는 거죠. 왔다 장보리가 아니라 왔다 장호구. 그치. 호구지. 어. 나 다 온 거야. 호구 왔는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들 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회화가 뭐. 사회성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게 되게 민감해져 있는 몸. 그렇죠. 민감해지는 몸에 이게 살짝씩 봄바람 집어넣어가지고 빰퍼질해가지고. 그래요.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그 여러분들은 네. 이런 그런 호의나 그런 거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거는, 사귀니까. 그럼요. 연애 솔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에서 사실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확실한 거는 그 정말 싫어서 안 보는 거랑 떨려서 안 보게 되는 거의 차이는 확실히 하는 게 떨려서 안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 연락이 어쨌든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날 못 나온다고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오래 걸리든 대답이 돌아와요. 근데 싫어서 안 보면 씹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모든 여성들의 친절을 다 뻥이라고 믿지 생각하고 믿지 그냥 않고.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요. 네. 그냥 그래 뭐 친절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구별이 뭐였냐면 내가 조금 냉대하게 굴었을 때 그냥 재수 없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니면 연락이 안 됐을 때 그냥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호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조금 꾸준히 너 왜 그래 요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요즘 괜찮니? 밥을 먹자 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너 시간 언제 돼? 야, 꼭 밥 먹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락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희한테 호의, 그러니까 사랑이 꼭 아니더라도 호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냥 잠깐의 정말 제가 바빠서 못 만나는 것일 뿐임에도 뭔가 되게 나쁜 놈처럼 비싼 척하네. 비싼 척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랑 비싸죠. 우리랑 등을 근수가 돌리는 다른데. 사람들은 조금 바로 그런 게 아니 아니었다. 정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비싸죠. 근수가 우리랑 다른데 고기 근수가 일단 먹는 게 많으니까. 네. 네네. 비싸죠. 비싼 남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간절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연락으로 하는데 네. 이게 연락이 오죠. 이제 여자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도와달라거나 해달라거나 보험이나 다단계나. 근데 여기서도 뭐 호감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뒤가 문제인 거죠. 이걸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와요. 자기가 또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정말 싫어요. 이런 그쵸. 남자든 여자든. 근데 우리도 이러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나도 그러고 있고. 근데 진짜 호감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그냥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연락을 하는 뭐해? 거죠. 그렇죠. 뭐 하냐 아니면은 밥 먹자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겠죠. 그쵸.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선창할 때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됨? 만나자마자 야
밥이나 먹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조금 좀 밝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 근데 이제 그 물론 어렵게 부탁하는 건 알겠지만 네. 되게 곤란할 때가 많죠. 그렇죠. 곤란하죠. 왜냐면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게 부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그나마 조금 말하는 게 편한데 예. 들 위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내가 갑자기 전화를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의도적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쪽에서도 그런 게 있고. 네. 아, 요게 진짜 최근에 제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저희가 또 회사를 하다 보니 네. 그렇죠. 회사를 하는데 잘 되지가 않잖아요. 잘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 슬퍼. 예, 연락이 오는데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뭐 해줄 나랑 수 있냐? 뭐 해줄 수 있냐? 나랑 진짜 베스트 프렌즈 밥 한 번 먹자. 아, 얘가 진짜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구나. 네. 역시 나를 진정한 친구라고 호구가 돼서 나갔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바빠서 이제 못 나가죠. 네. 못 나가면은 한 달 뒤에 야, 나 결혼하는데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경태가 그랬나요? 경태는 원래 꾸준히 연락을 했었는데 결혼 전에 예, 그 절친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만 연락을 했다가 이제 완전 끊었다가 10년, 25년, 20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결혼한다. 축의금 회수를 위한 연락.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한 달 전에 이제 미리 얘기한다고 한 건데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생사도 뭐 판단이 안 되고. 축의금을 주려면은 받으려면은 적어도 신부 와이프 소개는 해줘야지. 그렇죠. 아니 1년 전에는 보여주던가 뭐 1년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든가. 뭐 여튼간에 이런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친구 씁쓸하고 사이에. 가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래 그런 게 저는 있죠. 기뻐하세요. 저는 제 결혼식 때 여러분들 절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문전박대할 거예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열어줘요. 여러분들 올 수 없게 정말 호화로운 곳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그러면 무조건 가자. 응. 가가지고 내가 드레스 입고서는 한번 난리를 그래. 펼. 드레스 입는다고 죽빵 맞는다? 결혼식에서 게임판 부릴게. 나 견자단 좋아한다고 했어. 나의 몸짓을 봐. 과연 장인어른 장모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인썸 같아요. 눈간 돌면 할 수 있어요. 앞이 안 봐요. 네. 아직 내가 근데 너한텐 못 그래. 왜? 네 살을 봐. 그래. 같이 가자. 드레스 입고. 지금 치사하다.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치사하다. 라마도 같이. 준호 군도 같이. 뭐 준호? 멋대로들 해봐요. 준호 갑자기 와서 야 배신자 새끼 네가 지금 결혼해? 날 냅두고? 그럼 나는 그럼 너도 나랑 할래? 재밌겠다. 자, 그리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자면 근데 이거 음. 이 사연이 마이크로서 죄송한데 한 번쯤은 꿈꾸는 그런 사연인 것 같긴 해요. 그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여성분이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나를 어. 아직도 찾아. 내 몸을 못 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막상 결혼해 보니까 좀 외도를 그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도도 외도지만 남자가 별로야. 상상이랑 결혼 생활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지. 실제 그래서 결혼 생활은. 뭔가 활력소를 얻고 싶다 해서 연락했을 수도 있죠. 그런 네. 경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면 이제 본인의 도덕성에 판단을 사실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그 여자를 좋으면 그녀를 뺏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나로 인해서 나란 윤활유가 그녀의 침투를 해가지고 그녀의 생활에 침투를 해서 그녀 하나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면야. 엄정한 가무성. 네. 전 여기서 꼰대 마인드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역으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짜증 나거든요, 정말. 당한 거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는 입장은 당하는 입장이면 누가 좋아요? 왜냐면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잃을 게 없는데 당하는 사람은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럼 와이프를 잃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럼 못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전제를 그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말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여잔데 너를 좋아하는데 집안 사정으로 결혼을 했어.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다시 너한테 연락이 와. 넌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건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리가 있죠. 의리 지켜야지. 왜냐하면 저도 뭐 남 얘기니까 그래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니까. 그렇지, 참 그렇지. 이런 관념이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많이 이렇게 굳혀진 게 아닌가 유교 싶어요. 사상이요.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잘 열심히 하셨다면 네. 처용이란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처용이란 분은 그 이부자리에 그 다른 다리를 보자마자 네. 조용히 그 부인 곁을 떠나셨어요. 멋있다. 대단하다. 그 시에 정말. 있죠. 네.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남자 찾았니? 그래. 그럼 너는 거기랑 만나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멋있게 둘도 근데 떠났죠. 그것도 되게 씁쓸해. 아니 나이가 들면서 좀 느끼는 거는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라는 생각도 근데 들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여자 진짜 아니,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 때는 오히려 조금
조선시대 때보다 여성의 지위도 좀 높았고 그런 결혼에 그래요? 대해서 조금 뭐 그러니까 프리한.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뭐 아니면 그냥 꼭 그 사람과 백년가야 뭐 이런 개념이 요즘에도 많이 없었다고요.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집안 요즘은 일상적인 토크쇼가 많잖아요. 뭐 시어머니랑 어머님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있는데 그렇죠. 제가 봤던 한 프로그램에 어떤 이제 중년 연기자분인데 사실 결혼을 했는데 첩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첩이 본 있는 것 게 같아. 당연한 거예요. 누구더라? 우리나라 최고의 멘탈 갑이 예. 엄앵란 씨. 예. 엄앵란 씨. 아, 맞아. 지성이 어맹날 거. 아 진짜 부처야. 예, 생불이에요, 생불. 나 같았으면 벌써 이혼하고 남았는데 지금 몇 명의 여자를 건드릴 동안 다 참았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들 그 최고의 탑하고 사귀려면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지금 바람에 대해서 어차피 주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서로 배우자가 있고 남자 여자를 토대로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 남자의 경우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이랑 바람을 폈을 때 몸 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굉장히 가장 많은 분노를 했고요. 여성의 경우 몸 관계보다는 정신적 사랑을 나눴다는 거에 가장 큰 분노를 느낀대요.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아 그리고 뭐 이 얘기 잠깐만요. 이거 꼭 주의해야 될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몸 관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저희는 절대.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호날두의 제가 아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응. 호날두가 바람 피고 다니잖아요. 바람 피고 다닌다고 하면은 나는 못 헤어져. 첩이 생겨도 저는 그냥 붙어 있어. 그 장단지 어디서 구해? 그 그러니까. 장단지 어디서 구해? 얼굴 좋지. 매너 좋지. 매너도 돈 많지. 집 엄청 허벌라이크지. 양육비 주지. 허벌라이프? 그건 메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호날두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식 자체가 혼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리나 샤크랑 아직 결혼은 결혼을 아직 안 정식적으로 했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전 못할 것 같아요. 이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박지성의 야 결혼하셨는데 그래. 지성이 형 건들지 마라. 자, 뭐 어쨌든간 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네. 주변에 한 열에 2명 정도는 보게 되더라고요. 네, 싫어도 살다 보니까. 요즘은 또 특히 황혼이혼이 예, 황혼이혼 OECD 가명 중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드디어. 아니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네. 3년 안에 헤어지는 커플도 꽤 봤어요. 굉장히 많죠. 그게 5년 넘기기 되게 힘들더라고 결혼이. 애가 안 생겨서 그런가. 그런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자,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해봤네요. 네. 어쨌든 뭐 우리에게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괴담보다 더 무서운 얘기니까. 그렇죠. 사연남.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의 의견은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통일이요? 통일 아닌가요? 네, 저희에서는 하나죠. 통일이죠. 조국의 통일. 뭐 가서 별일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더 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씨. 포기해요. 예. 가고 포기해요. 그냥 전화하십시오. 예. AS 기사를 부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도 카페.나온.net 네. /20GOBACK의 20고백 시즌2 고백과 아찔함 게시판에 연애부터 19금까지 다양한 사연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연극, 작업 정석, 티켓 혹은 타타루카스의 캔들 캔들 선물 그걸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뜸을 들였어. 네. 촛불 촛불 캔슬이라고 할 뻔했어요. 캔슬은 암. 취소. 나 성이라고 할 뻔했는데. 성. 자, 티켓을 드리도록 캐슬인가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마가 일 때문에 못 와가지고 나 하차한 줄 알았는데. 투명 인간. 먼저 하차하면 안 되지. 같이 하차해야지. 참 친구. 자, 어쨌든간 저희 20고백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 연출 편집의 MC 고담, 녹음과 명예 레일 사운드 인썸 크로우 존트리, 네. 대본의 정크, 자료조사 및 제작의 라마군. 없어요. 네. 죽었어요. 음원 협찬해주시는 음악인분들과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20고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실전 연예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요.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MORPG, 에덴 실현의 땅.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꽃향기를 담은 타타루카스. 컨셉 캔들 타타루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백하세요. That's no. 끝.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움 그 자체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명언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예능 라디오 20대를 구하라 스무고백. 한 일은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니에게 오늘은 은근히 어딨노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오늘은 할로윈 코스튬이네요. 투명 인간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라마군은 좀 이따 오고요.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졌어. 할로윈 됐어. 라마군 결석입니다. 결석인데 요로 결석이에요. 야 성경지명이 있네 작가가. 네. 글 따라간 거 아니야? 안 오고 말이야. 그러게요. 아니 말하고 있네 지금. 얼마? 자 뱀파이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인썸. The Phantom of the Opera is dead. 인썸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이잖아요, 그건. 그거는 도찐 개찐이니까. 미셸링 타이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셸링 타이어, 뭐 고스트바스터즈, 홍보대사. 크림 인형 네. 이런 식으로 너무 기네요. 정크입니다. 사족이 잘 살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망이네요. 우리 식전 영화에서 그랬거든요. 네. 사족이 길면 안 된다. 이건 사족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동물이니까 4개죠. 4개의 족발 4족. 네, 그래요. 자 할로윈 코스튬을 생활화하고 있는 악마 같은 남자 고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 봤나요? 에나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에나벨. 거기 나오는 악마와 흡사해요. 그림자 뭐 그림자 귀신인가요? 비슷한데. 아 그래요.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지. 흡사해요. 네. 어떻게 알지 저걸? 색깔이 꼬맣잖아. 자 그러면 스무고백 도와주시는 곳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애 코미디언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요.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MORPG 에덴 시련의 땅.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꽃향기를 닮은 컨셉 캔들 타타루카스 그, 네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해시태그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세상의 뉴스는 잠시 내려놓고 덜 무서운 괴담 몇 가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오늘 인썸이 굉장히 공포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걸로. 지금 얼굴이 하얘졌죠. 그냥 도시 전설 같은 거. 괴담. 근데 들 첨부된 거 봤는데 진짜 비슷해. 진짜 비슷하고 이거 한번 보고 싶네. 동그란 같은 게 조맥질에 또 안에 그 안에 포켓몬이 또 씨앗처럼 자리 잡고 팔을 있습니다.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하늘로 뻗고 있는데 이게 여성의 그 난소 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진짜? 정말로. 예. 거기서 그걸- 따온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질 수 연상을 있어요. 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막. 근데 얘기 못 하겠다 그건. 그쵸. 그쵸. 뭐 쉽게 내가 못하죠. 그랬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작진? 근데 이제 포켓몬 자체에서도 좀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런 되게, 거 많아요. 네, 호러스러운 설정이 되게 많아. 그 인형 포켓몬이 있는데 그 포켓몬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가 버린 인형이라는 인형에서?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형이 자기를 버린 그 주인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설정도 있고 뭐 팬텀 같은 경우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제가 팬텀 같은 경우에는 픽시 있어요. 맞죠. 픽시라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이게 달마지산에 있는 그 요정 포켓몬이거든요. 삐삐 진화형의 픽시. 근데 사실 픽시랑 팬텀이랑은 서로 그림자와 본체 사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쵸. 생긴 게 비슷하고 비슷해. 몸무게가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요. 그리고 픽시는 달마지산에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달마지산이 어둡잖아요. 그 팬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그래서 어두운 아예 그림자가 항상 젖어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설정도 있고요. 서로 도플갱어이기 때문에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하여튼 뭐 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진화 루트에서 갈려졌던 나왔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 도플갱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팬텀의 일본 이름이 겐가예요. 도플갱어의 갱어에서 나온 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뭐요? 그 캥거루 모양의 포켓몬이 있습니다. 1세대에 칸가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근데 그 우리가 탕구리 알죠? 탕구리. 네. 제가 또 이건 처음 들어요. 예, 탕구리랑 칸가랑 그 일단은 설정상으로는 개별 유닛인데 네. 그 탕구리는 항상 그 머리에
두개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칸가의 주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탕굴인데 엄미가 죽고 그걸 슬픔을 못 이겨서 가면 그거 두개골을 쓰고 다닌다. 이런 설정도 있습니다. 저 설정은 네, 비공식적인 처음 거. 들은 건데 왜냐면은 탕굴이라는 포켓몬이 진화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어미가 머리가 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여튼 뭐 이런 괴담도 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슬픔을 잃지 그 못해서. 탕굴이라는 애가 뼈 따고. 손에 뼈 따고 들고 네, 뼈 따고 맞아요, 쏘는 맞아요. 애 거죠? 그게 원래 자기네 종족이라는 건데 캥거라는 건 처음 들었고요. 네, 뭐 그런 근데 뭐 미담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 괴담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은 또 유명한 게 이제 숲의 양옥집이라는 아, 게 있어요. 있죠. 그런 던전이 숲의 있습니다. 양옥집이 있는데 그 양옥집에 가면은 진짜로 귀신이 나와요. 네. 캐릭터가 귀신이에요. 내가 뭐 딴 방에 뭘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 뭐 캐릭터가 있어요. 슉 지나가요. 내가 그래서 그 방에 가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사라진 자리에 아이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장소와 똑같은 그 한자랑이라는 남자의 이제 집이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 집에 피가 묻은 석상이 있고 그리고 한쪽 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방부터는 주인님이 출입하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열리는 방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은근하게 더 무서워. 생각난다고. 아니.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러디 메리입니다. 영미권의 메리 워스, 메리 워싱턴, 메리 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에는 거울 속 메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 인 미러. 자정에 거울을 대고 메리를 몇 번 부르면 피의 메리가 나타나 거울 속 세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괴담이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유행한 분신사바와 같은 형태로 피의 메리 의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 혹은 귀신을 보고 싶은 이들이 행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 12시 화장실 거울 앞에 손을 오므리고 피의 메리를 20번 틀리지 않고 이야기하면 초록색 연기와 함께 거울에는 서서히 얼굴에 수많은 상처가 난 끔찍한 모습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 메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은 영혼을 빼앗긴 채 죽거나 반시체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하며 쉽게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듣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썸 지금 한번 외쳐볼래요? 20번? 아 싫은데요. 앞에 거울이 아 있어가지고. 싫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됐어. 아직 시간이 자정 안 12시. 자정 12시인데 그렇구나. 악덕임 PK는 이런 거 알았으면 해봤을 것 같아. 왜냐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내가 진짜 대머리가 되나 안 되나. 근데 네.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직접 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 귀신이 들릴까봐. 아, 진짜 들릴까봐. 좀 분신사바는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난 안 해봤어. 아 진짜요? 응. 분신사바 다 의뢰 한 번씩 해보자. 저도 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뒤처리가 까다롭더라고요. 땅에 묻고 태워서 땅에 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주에 걸린다고 해서 수업 시간 도중에 화장실 간다고 뻥 치고 뒷산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라이터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 태워서 묻었어요 전. 아 근데 저주에 걸려버렸네. 걸렸어? 아홉수에 걸렸네. 근데 네네. 요거 돌리면 진짜 가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던 그 여자애가 힘을 줬어? 유난히 힘이 나한테 연심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기막히게 움직이긴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누가 의뢰 힘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중력이죠, 움직이는 걸 중력. 수도 있고 일종의 강령술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또 빙의술. 그 혼자는 술래잡기라고 그 음. 유명한 게 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인형한테 이제 네. 쌀을 넣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칼 같은 걸로 찌른 다음에 네네. 이제 물 위에 띄어놔요. 네네. 뭐 물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숫대나 이런 데 아. 띄워놓고 처음에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인형한테 이름을 붙여서 그 인형을 찾고 네. 뭐 누구누구 찾았다 이런 다음에 다시 그 인형을 놓고 자기가 이제 입에 소금물이나 술을 머금고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숨어서 이제 기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 겪고 나중에 인형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이 인형을 찾는 중간에 술이나 그 소금물을 뱉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인형이 화장실에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꼭 그 인형을 찾아서 그 입에 있던 소금물이나 술을 그 인형한테 뱉으면서 이겼다를 3번 외쳐야 끝나는 뭐 그런 게임인데 당황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TV를 켜놓으라고 해요. 네, 근데 그 TV가 뭐 갑자기 채널이 바뀐다던가 절전 모드로 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상대적으로 입에 뭘 물고 있다 보니까 네.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이 힘들다 보니까 그 무서운 상황에서 호흡이 힘드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의미부여를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한 새벽 3시, 4시가 되는데 잠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네이트 판에
그 후기가 이거 한 후기가 이 후기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때 아. 사람이 죽었다는 둥, 뭐 약속 시간 전에 그걸 했는데 뭐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안 왔다는 둥, 뭐 이게- 가출했다는 둥,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죠. 그리고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일본 이 그쵸, 채널을 그쵸. 쓰레인데 이제 이걸 했다고 해놓고 음. 막 이제 얘가 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글을 쓰다가 네. 맨 마지막에 별일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딱 글을 쓰고 끝났는데 그 글 쓴 사람이 실종됐다. 그렇죠. 그 얘기가 제일 유명하죠. 오. 그래가지고 뭐 부산에서도 있었다는 둥, 대전에도 있었다는 둥 그렇게 나왔거든요. 한참 유행했어요. 오 예. 그래서 영화도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그 있잖아요 파라노말 액티비티 나온 아 너무 싫어. 거기에 위자보드 위저보드. 네. 이게 아. 정신사방 제일 가까운 네. 형태. 맞아. 이게 판이 있고 뭐 숫자도 써 있고 뭐 알파벳도 써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바늘 구멍 같은 네. 게 있는데 바늘 구멍으로 이렇게 글자를 보는 난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냐면 왼쪽 모서리만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위자보드도 네. 거의 뭐 똑같은 식인데 이거는 그렇죠.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닌가? 주만지 같은 거 아니야? 주만지.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지. 뭔가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나 이런 게 네. 매우 위험한 주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전문가랑 상의하고 그쵸. 하셔야죠. 시도를 쉽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당들도 네. 심지어 그 전문인이라고 하는 무당들도 이런 귀신을 안 한다잖아요. 네, 쉽게 부르지 않아요. 음. 그 실제로 일본 프로그램이었나 우리나라 프로그램이었나 이거를 했었는데 네네.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또 다른 거는 저는 이제 강령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미신 네네네. 이런 건데 저는 이 효과를 요즘 보고 있는 게 그 네. 자기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면 오전 10시를 외치면서 세게 비계를 때리면서 자면은 그 10시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그래서 잘 때마다 10시 하면서 비계를 때리고 자는데 이게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레알. 나 오늘 그래서 11시 반에 일어났어. 저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야? 은행에 대출이잖아. 돈을 안 갚으면 10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받고 잠이 확 깹니다. 그리고 네. 이 분진사바랑 위자보드랑 이게 주의할 점이 있대요. 네. 15분을 넘기지 말래요. 15분 장기화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강제 종료하지 말래요. 그 귀신의 의사를 물어보래요. 꺼도 돼요. 네.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한데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면 안 된대요. 미래를 물어보면 그 주위 사람이 다친대요. 이건 뭐 미신이긴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한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간 이런 위험한 짓은 근데 이런 행태라 해야 되나요? 이런 의식이라고 게 해야 되나요?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뭐야? 화장실에서 칼 물고 거울 그래, 보면 그래. 남편 보인다고. 어. 그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닮은 사람을 찾고 결국 자신이라.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네네. 아까 전에 그 인형에 쌀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쌀이 수박이지? 원래는 네. 정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양기, 양기. 그 태양을 받아서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양기를 상징해서 원래는 귀신하고 정반대 물질이래요. 아. 그래서 원래 곡식을 뭔가 그런 제사에 쓰려면 보리를 쓰는 게 맞다고 하고요. 네네. 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쌀이 그 정액을 뜻한대요. 아, 정액. 네, 생명, 잉태시키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뿌리는 거구나. 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함부로 뿌리면은 어. 안 돼. 괜히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안 돼, 안 돼. 자,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포켓몬 괴담입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빵빵빵빵빵빵빵빵.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즐겨 하시는 포켓몬스터.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마냥 귀여운 포켓몬스터의 괴담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피카츄. 정말 수많은 괴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포켓몬 게임 5세대인 블랙, 화이트라는 게임의 전체 지도를 돌려보면 이게 마치 태화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피카. 그리고 이 게임에 나오는 유원지 근처 풀숲에 출현하는 포켓몬이 있는데 모습이 자궁에 보호되고 있는 태화와 같이 생겼으며 이 포켓몬의 최종 진화형의 이름은 난소를 뜻하는 일어인 란소우와 호문클루스를 섞은 란클루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란클루스의 진화 전 포켓몬이 나오는 곳에서는 다른 쓰레기를 상징하는 더스트나라는 포켓몬이 같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태아와 쓰레기, 즉 낙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켓몬은 정통적으로 두 개의 버전에 각각 다른 포켓몬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 랑클루스가 나오지 않는 버전에서는 같은 장소에 부잣집 여성과 닮은 고디모아젤이라는 포켓몬이 나옴으로써 여성과 태아 그리고 쓰레기라는 조합이 완성돼서 낙태 상징의 의혹이 더 가증시키고 있죠. 이 외에도 포켓몬스터 게임 안에서는 대대로 공포스러운 장소나 귀신 캐릭터들이 나오는 장소들이 존재하며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이나 일부 포켓몬의 자체 설정이 괴담 못지않게 되게 무서운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 외에도 닌텐도 게임에는 성인 유머나 이런 괴담이 많아 마니아 사이에서는 일명 검은 닌텐도라고 불리는 그런 게 닌텐도. 많은데 유난히 포켓몬은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될 때마다 이런 괴담이 불거져 나와서 이런 검은 닌텐도 이야기를 더 키우고 있죠. 아니, 놀랐죠. 이거 그냥 설정 아닌가요? 근데 공식적인 발표는 발표를 하지 안 않아요. 했으니까 이제 그쵸. 괴담처럼 나오는 거구나. 실제로 제가 그 사진